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행의 특징인 기초 세 번째 시간으로 오행의 성격과 적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행에는 5가지로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그런 목화토금수에 대한 계절이라든지 시간 방향 맛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신 상태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착하고 어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을 한자로는 이제 어질인을 쓰는데,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또 화 같은 경우에는 불에 타오를 때 굉장히 자기 몸을 불태우르면서 자기 몸을 이제 다 적극적으로 다 태우는 모습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적극적이고 예의가 바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돌의 예를 쓰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자를 쓰고요. 그리고 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를 연상할 때 큰 산이라든지 사막, 흑산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그 자리, 그곳에서 믿음직스럽고 이렇게 끈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일주라든지 토가 사주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일단 믿음과 신용 이런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 토를 한자로 쓸 때는 믿을 신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의리가 있고 절제력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바위산이라든지 아니면 칼날, 도끼 이런 걸 연상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맡은 바에 대해서 이제 좀 철저하게 예의가 있고 좀 의리가 있고 절제력 있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를 의자를 씁니다. 그래요. 수 같은 경우에는 1급수 맑은 물도 있고 2급수, 3급수 그런 물도 있듯이 좀 약간 총명하고 지혜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를 한자로 표현할 때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지자를 씁니다. 이 한자는 굳이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미하는 바를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해요. 우리나라의 좀 서울에서도 이제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런 거를 다 이렇듯 이런 한자를 이용해서 썼듯이 이런 데에는 그런 뜻이 있다 보니까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주명리 공부를 했다면, 목은 인을 나타내고 화는 예를 나타내고 토는 신을 나타내고 금은 의라는 뜻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 수는 지라는 또 뜻을 나타내기도 하는구나 라는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 내 사주에 많거나 이제 사주팔자에 많을 때에는 좀 장점으로는 명예지향적이세요. 그리고 이제 목이 사주에 많을 때는 좀 자기 의견을 굽히려 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길가에서 볼 수 있는 이 가로수 나무를 살펴보면 아주 꼿꼿이 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으려는 그런 성격적인 특성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분들은 좀 자유지향적인 모습도 있고, 타인과의 거리, 이렇게 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거리를 두면서 자기만의 자유시간을 가지면서 맺어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큰 나무를 보면 우리가 길가에 가로수를 갈 때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이 목의 특징인 사람들, 특히 간목인 특징인 사람들은 이렇게 좀 타인과의 거리를 두면서 이제 본인이 자유를 좀 즐기면서,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을 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좀 약간
좀 자유지향적인 모습과 그런 인간적인 모습, 그런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계신데, 이런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차차 더 설명해 드릴 테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간목과 을목에 대한 영상에서도 뭐 사주에 대한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미리 참고하셔도 되시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 같은 경우에는 불이 이렇게 타오르다 보면 굉장히 자기 몸을 다 불사오르면서 자기를 다 태우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 표현을 아주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의사 표현도 확실히 하고, 자기가 이제 할 말도 이제 좀 시원시원하게 다 하면서,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가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좀 다 하시는, 불사지르는 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점으로는 의사 표현도 잘하고 좀 이제 명확하게 말도 할 줄 아는 그런 면이 있지만, 이제 이 화가 너무 많다 보면 단점으로는 다혈질 성격이 될 수가 있으세요. 요새 뭐 ADHD 이런 것도 있듯이 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가 있듯이, 예를 든다면 자기의 그런 감정을 숨길 수 없고 좀 절제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끈기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으로는 끈기가 있으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땅 속에는 뭐 비가 내리면 물이 스며들고, 그 물로 인해서 다시 또 새 생명이 자라나고, 또 우리가 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금은 보석을 또 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다라든지 이런 호수에서도 그 안에서는 생명들이 다 살죠. 물고기라든지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 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계속 생산해내고, 이렇게 뭔가를 끈기 있고 여유 있게 뭔가 이렇게 해내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으로는 끈기가 있고 여유가 있지만, 단점으로는 자기의 이제 그런 얼굴이라든지 그런 내색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얼굴이 두터울 수 있고 좀 고집이 셀 수가 있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딱딱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만의 그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누가 뭘 해도 허허 하면서 웃는, 그냥 그 속을 조금 사실은 알 수 없는 것도 이 토에 해당이 되세요. 그렇게 고집이 좀 센 면이 있으시고, 근데 그 토라는 사주에서는 고집이 나쁜 고집이 아니라 상대방을 좀 이렇게 포용하고 배려하는 그런 고집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고집이라고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의리가 있고 절제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좀 장점으로는 비판 정신이 강합니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좀 비판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판 평론가 이런 거를 뭐 직업으로 삼으시면 굉장히 좋으시겠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좀 틀린 거를 굉장히 잘 찾아내고 잘 잡아내세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뭐 이렇게 컨설팅 한다든지 뭐 교육시킬 때 그런 교육자라든지 선생님으로서 좀 이런 아기들이라든지 학생들 뭐 사람들을 좀 잘 교육시키는 면도 있으시고, 그리고 비판 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단점으로는 좀 잔소리가 심할 수가 있으세요. 좀 싫은 소리를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 개그맨 중에 비판을 잘하는 그런 개그맨이 있듯이 이렇게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이 잘못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를 아주 귀신같이 잘 잡아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그 금이 많게 되면 좀 그렇게 이제 남의 칭찬을 하기보다는 좀 남에 대해서 좀 뭐 잘했으면 칭찬을 해줘도 좋은데, 뭐 좀 너는 뭐 좀 뭐가 부족해, 너는 뭐 그래서 잘했지만 그래도 좀 요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약간 좀 뒤에 이런 비판과 잔소리를 잘하는 그런 특징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수 같은 경우에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게 또 특징이기도 한데,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좀 장점으로는, 예를 들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깊을 수는 있으세요.
왜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왜냐면 내가 뭐를 뭐 밥을 친구들이랑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먹을 때도 떡볶이가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3명이서 먹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씩 먹고 2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 수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내가 먹을까 말까? 아니면은 그냥 양보를 할까? 어떡하지?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 화는 벌써 다 먹어버렸죠, 자기 거를. 그런 식으로 이 수는 생각도 많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면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으로는 쓸데없는 쓸데없는 생각이 매우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적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적성으로 살펴보면 금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칼날, 뭐 이런 거를 예리한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군인이라든지 경찰, 또 의사, 간호사, 뭐 운동선수 이런 쪽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또 이제 과로 본다면 이제 수학적인 이과 쪽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기억력도 좋고 하다 보니까 잘 어울리는 직업으로는 이과라든지 뭐 경제, 회계 이런 쪽이 굉장히 잘 맞으시고 통계도 잘 맞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예체능적으로 굉장히 뚜렷하게 그런 발휘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굉장히 귀도 예민하고 청각, 시각 뭐 다 예민합니다. 일단 수 같은 자체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체능이라든지 음악, 회계 이런 쪽에서 이제 사주를 봤을 때 이제 직업적 특성을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이런 쪽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토 같은 경우에는 땅을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이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제 컨설트먼트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또 건축이라든지 여기 사람을 상대를 하는 그런 일도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옛날로 치면 뭐 공인중개사, 뭐 중매쟁이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으세요. 이건 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화 같은 경우에는 불은 굉장히 자기를 태우면서 이쁨 그런 아름다움을 표시한다고 했죠. 얼마 전에 뭐 불꽃 축제도 크게 있었듯이 이렇게 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라든지 예술 이쪽으로도 일가견이 있고 방송 연예 예술 이쪽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시고 또 이제 과로 본다면 이과의 반대인 문과랑도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 같은 경우에는 목 자체가 문과죠. 1순위로 문과가 굉장히 잘 맞고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상담 누군가의 말에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이고 사람 냄새 나는 좀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목을 가지신 분들은 좀 누군가를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라든지 누군가를 키우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잘 맞으세요.